자, 시작해 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주기가 보여요. 그죠? 그래프마다 다르죠? 그러면 이것에서부터 주파수가 결정되겠죠. 주파수라는 것은 펀더멘탈 인터벌, 이걸 펀더멘탈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시간이에요. 펀더멘탈 인터벌 분의 A를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1/sec라는 단위인데 그걸 헬스라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단위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헬스라는 이 단위를 갖고 있는 쪽에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신호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수식에서부터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감흥은 뭐냐면 주파수라는 것은 시간 변이하고 역관계다. 관계가 역관계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같이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런다면 요 빨간 선으로 된 것은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 아니다. 그러나 4초 이런 얘기죠. 4초. 그러면 헬스는 얼마예요? 0.4분의 1. 그러니까 0.2 헬스 그런 얘기예요. 노란 거는요.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8. 그러면 8분의 1 헬스. 0.12 헬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파란 거는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 주파수가 줄어들어요. 주파수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보면 요 노란 걸로 표시된 이게 결국은 에너지일 거란 말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주파수가 줄어들면서 에너지는 커지죠. 모양이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면 이 주파수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그 이제 파형 속에서 주파수를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신호가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추정을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여 있지 하나의 주파수가 있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신호 같은 게 60분의 1초마다 주기를 갖고 있어서 60Hz라는 주파수를 갖고 있다. 그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섞여 있다고요. 주파수가 막 섞여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경우는 주기가 무한대로 가서 주파수는 0에 수렴하니까 DC만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DC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파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순간 기울기예요. 요 순간 기울기 요 순간 기울기가 얼만가가 결국은 주파수라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파란 거의 순간 기울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래프인데 요거가 주파수가 0.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게 0이라 그런다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주파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던졌던 화두가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런 신호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주파수가 있는 신호가 아니라 이런 신호를 배울 것인데 이걸 우리는 델타 T라고 부를 거란 말입니다.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임펄스 펑션이라고 그랬으면 이 임펄스 펑션하고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1번 있고 그리고 이게 1번이겠구나.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어느 게 제일 가까울까? 1번이 가깝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로 1에서부터 2, 3, 4로 갈수록 주파수가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그림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4, 3, 2, 1로 가서 점점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말하자면 영순위가 될 텐데 4, 3, 2, 1, 0, 0, 1, 2, 3, 4 이런 순서로 이제 주파수가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런 펑션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으로 머릿속에다 각인시키면 좋으냐 하면 요거하고 0하고 4가 지금으로선 제일 멀어요. 그죠? 0하고 4가 제일 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역의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놈이 시간 영역이라면 이것에 대한 주파수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쓸 것이냐면 델타. 이게 델타니까 대문자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델타 F라고 쓰면 이게 바로 델타 F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접근해야 돼.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말하자면 결국은 수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 논리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정성적으로 이거 느껴야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게 이렇게 왁구가 맞지 않으면 그럼 막 맴돌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헛돈다고. 자, 그럼 거꾸로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이거를 시간 t의 함수로 보지 말고 델타 F라고 보도록 합시다. 델타 F라고 보면 요것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델타 이게 F면 이게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고 뭐 하여튼간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다시금 접근해 볼게요. 요런 시간이 있어요. 요런 신호가 있어요. 4번 신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주파수로 보지 말고 이런 어떤 그 DC로 보자고요. DC 신호가 있다고요. 그럼 DC 신호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의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이제 함정이라고. 그것의 주파수는 0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DC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게 뭐였었어요? 4에서부터 3, 2, 1 해서 0으로 간 거니까 주파수가 계속 줄어든 거잖아요. 그게 주파수가 없다고 그러면 섭하지. 그지?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0헬스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헬스라는 것이 요 신호라는 것은 0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0헬스짜리인데 이것을 DC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DC를 주파수로는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파수라고 이게 주파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파수가 0일 때만 1을 갖고 있다. 크기를 갖고 있다. 그것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이쪽에 시간 영역이 있어요. 여기 주파수 영역이 있고 자,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시간 영역에서 DC는 주파수 영역에서 델타 F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각인시키라고. 이건 처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그때는 막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예? 그때 또다시 뭐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추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한번 결정했잖아. 그때 한번 확신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DC라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여기가 델타 T라면 여긴 뭐라고요? 여기도 DC예요. 그렇지만 이때 DC는 뭐예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DC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DC면 주파수 뭐만 갖고 있다고요? 0Hz만 갖고 있어요.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오히려
뾰족하게 임펄스라는 건 지금 배울 건데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해야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고 신호 처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쉬운데 그걸 어렵게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 시험에는 꼭 나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임펄스 펑션에 대한 건데 이건 맨날 틀려요. 일부러 틀리는 것 같아. 윤배야, 이번엔 틀리지 마. 간보지 말라고 나를 자꾸 날 시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틀려놓고는 점수를 주시나 안 주시나 이런 거 간보는 것 같은데 뭐 없어요. 그런 점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니까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보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면 이제 그림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영역하고 주파수 영역은 똑같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런 신호가 있다면 주파수 영역에서 안 되는데 그 다시 해봐. 야,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다 기록해 놓으라고. 뭐 나머지만이라도 뭐 좀 해봅시다. 요런 신호라면 이제는 알겠죠? 무슨 주파수만 있다고요? F = 0만 있다고. F = 0만 있다. F = 0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렇게 그린다고요. 요렇게 그리기를 이번에는 F축이에요. 독립변수가 F. 됐죠? 그러니까 DC일 때는 임펄스. 이게 페어라고. DC일 때 임펄스. DC일 때 임펄스. 이게 첫 번째 페어예요. 두 번째 페어. 자, 이번에는 요 시간축이 여기 맨 밑에다 하나만 그립시다. 요 시간축이 있고 여기 주파수축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런 신호라면 주파수가 하나짜리니까 여기는 임펄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펄스이겠다. 자, 두 번째. 요걸 좀 줄여봅시다. 그럼 이게 DC를 줄인다는 게 뭘 뜻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DC를 줄인다. 요거예요. 펄스예요. 요 펄스를 좀 더 줄인다. 요런 펄스예요. 그리고 완전히 더 줄인다. 임펄스예요. 그게서 임펄스예요. 펄스와 임펄스의 차이라고. 펄스는 이렇게 폭이 있는 걸 펄스라고 그러고 임펄스는 팍 하나만 있는 걸 임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임펄스의 주파수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모든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페어예요, 페어. 그럼 요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이런 걸 정의하면서 그 풀어내야 되는데 수학이 그래서 유용한 겁니다. 수학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면 그 논리로 증명하는 것을 피해갈 게 없어요. 못 피해야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뭘로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요 두 개는 둘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걸 이제 싱크라고 합니다. 싱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짝짓기 요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여기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무지 넓은 거야. 근데 무지 좁아졌어. 무지 좁은데 무지 넓어졌어. 그럼 이런 얘기죠. 좁.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자고. 이게 널이에요. 그럼 이쪽엔 뭐가 와요? 좁이 오지. 근데 윤배야 어쩌자고? 그래서 어떤 게 좁아요? 3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네 종류가 있다고 보면 돼. 이게 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펄스 대 이쪽은
sync라는 펑션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펄스 대 sync라는 펑션이고 여기는 DC 대 임펄스이고 여기는 임펄스가 있으니까 DC다 이런 얘기예요. 이 페어뿐이 없어요. 이 네 가지 페어를 보통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 가지 페어로 설명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윤배 덕분에 윤배가 지금 큰 희생을 한 거야. 자신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틀린 답을 하면서까지 잘했어. 그래서 오늘 넥타이까지 메고 왔어. 자, 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결국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풀어내고 하는 과정을 지금 배워가는 거라고요. 내용인즉 이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맨 처음에 배운 게 카다피, 그 다음에 PPI에, 그 다음에 이거 임펄스 대 펄스, 그리고 임펄스 대 펄스가 아니라 임펄스 대 DC, 펄스 대 싱크, 이것만이 있다고. 이게 전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갖고 푸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고 뭐 추적하는 것이고 한데 그건 사실은 뭐 수학이나 진비 없죠. 내용은 이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이런 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신호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호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배울 텐데 이렇게 이제 신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x 오브 t라는 신호가 있었는데 t0만큼 빼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0일 때 t가 0일 때는 결국 마이너스 t0일 때의 신호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임 딜레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하나만 기준하면 되겠죠. 요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니까 t0가 0보다 큰 가령 예서 t-1초 이러면 1초만큼 딜레이 됐다 그런 얘기니까 원래는 시간 t 이퀄 0 이전에 있던 신호가 t 이퀄 0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1초 늦게 왔다 이런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1이라는 걸 하나 이제 머릿속에다가 저장해 놓고 t-1 그러면 이거는 1초만큼 shift right이다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딜레이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 그림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딜레이가 됐잖아요. 딜레이가 되니까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 좋으냐면 시프트 라이트 이러면 된다고. 그럼 두 개가 있을 텐데 나머지 한 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건 나머지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어드밴스라고 그러는데 어드밴스는 시프트 레프트고 시프트 라이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부터는 행복할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시간 반전이라는 것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취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이제 시스템에서부터 그 의미를 가져왔는데 xt가 0보다 큰 구간에만 신호가 있는 신호를 코잘 신호라고 그래요. 코잘 신호인데 이거는 엔티코잘이 되겠죠. 코잘의 정반대가 되는 그런 신호가 됐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나타난 것으로는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척도라는 것은 이게 저렇게 x가 2t 이러면 0일 땐 똑같은 값을 갖겠어요. 그런데 2t라고 한순간에 2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그럼 2를 대입하면 2라는 값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2라는 값이 1로 와야 되잖아. 왜냐면 t 이퀄 1에서 계산한 거니까. 근데 t에서 1인데 a가 2라면 2가 1로 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갔어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없나?
우리말로 압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압축이에요. 데이터를 압축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압축. 그러니까 A가 2라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2가 붙어 있는데 거꾸로 압축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하나 신경 쓰면 그러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연파를 가지고서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익스포넨셜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정연파라는 것은 코사인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두 개 양분해서 플러스 주파수와 마이너스 주파수 두 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카운트해도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인파는 어떨까? 사인파는 코사인파의 일종입니다. 위상만 바꿔주면 되니까 90도만큼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로서 표현되는데 지수함수 그 자체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지수의 복소수를 취해서 그 시누소이달보다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분석하고 하는 게 더 유용하게 쓸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서 이게 코사인 2분의 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 뭐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다룰 것이다. 그걸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러고, 오일러라는 분이 저걸 이제 고안해내서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써요. 수학이라는 그 이제 툴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퀄이다.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두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상이 그 있을 수가 있는데, 위상이라는 거는 보통 말하면 이 크기를 보면 이것의 크기하고 이것의 크기하고 같을진데 요것의 크기가 있고 요거는 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결국 아까 그린 것처럼 주파수가 있으면 커졌다 이러잖아요. 여기에는 크기가 있지만 여기는 크기가 없다고요. 그렇죠? 1이라는 크기만 갖고 있다. 거기는 위상을 나타내는 자리다라는 것이고,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이제는 2차원 공간이 이렇게 쓰일 겁니다. 이렇게도 쓰이고 시간축으로도 쓰이고 주파수 축으로도 쓰이지만, 이제 주파수 공간을 어떻게 쓰냐 하면 이쪽을 J축으로 삼고 이쪽을 1축으로 삼아서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소평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저런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 복소지수에서 시그마를 쓰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시그마가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 말미에 기말 정도에 가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울 때고,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분석 못하는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쉽게 말하면 요 S가 J 오메가 제로일 때 쓰는 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고, 시그마까지 도입하는 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게 2의 J 오메가 제로 T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것의 크기는 결국은 1이라고 해요. 1이라고 보면 돼. 주파수를 봤을 때 1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함수를 다룬다든지 신호를 다룬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제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괜찮거든요. 제로도 0이니까, 크기가 0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4이 있을 수 있다고요. 4이. 그러면 이게 컨주게이트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4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여기서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건 그냥 말하자면 이제 그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어떤 신호를 우리는 얼마든지 1대1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때 1대1로 대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이게 무한대가 돼버려.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추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피하기 위해서 요걸 유니서클이라고 그러는데 크기가 1짜리 유니서클 상에서 다루는 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요걸 요렇게 바꿔버려요. 그럼 제로고 폴이 없어지잖아. 바깥이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다룰 테고 그거보다 조금 센 개념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푸리에 시리즈다. 푸리에 시리즈로부터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유닛 스텝 펑션. 유닛이란 말은 디폴트로 안 쓰기도 하고 스텝 펑션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스위치 같은 게 바로 이런 신호잖아요. 0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거기에 오버슈팅도 있고 언더슈팅도 있고 뭐 이런 트랜지션 리스폰스가 분명히 있지만 그냥 아이디얼하게 이런 신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긴 0이고 여기는 그 1인데 여긴 뭐냐? 값이 뭐냐? 그럼 그 사용할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이런 경우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걸 2분의 평균값 2분의 1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뭐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요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요 신호는 조 4개 중에 어디에 조금 서브셋일까요? DC요? 그럴 리가. 임펄스? 그것도 아니죠. 펄스죠. 펄스에 가깝죠. 그러니까 펄스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여기 많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긴 분명히 DC예요. 여기도 분명히 DC예요. 그러나 여기는 슉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거기 말하자면 이제 당구 용어를 쓰자면 겐세이를 놓고 있다. 거기 많은 주파수가 막 응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저는 램프 신호도 있는데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 표현할 때는 유닛 스텝이라고 해서 U of T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이거예요. 델타 오브 T라는 건 임펄스, 임펄스요. 그 다음에 유닛 스텝은 U of T라고 쓰고, 조금 아까 U of T라고 썼죠? U of T라고 쓰고, 램프는 R of T라고 쓰고, 그거는 T의 UT라는 관계다를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건 내가 눈 한 번 더 이상 준 적이 없어요. 한 번 이렇게 쑥 지나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잘 안 써요. 그러나 요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램프 펑션을 미분하면 U of T가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여기 미분 가능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 미분 가능하죠. 여기 미분 가능하죠.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죠? 미분 불가능한 데는 어쨌든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의 주파수는 기울기는 0이고 요것의 기울기는 1이니까 아까 나왔던 요거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중간만 모르잖아요. 근데 중간만 모르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요걸 알 수 있다고.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적분하면 0, 거기까지는 0이에요. 그래서 R of T가 0인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은 커지는데 아까 있던 이거죠, 이거에서 이걸 적분하면 점점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같은 속도로 증가하잖아요. 그것이 나타난 게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저거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U of T라는 것은 미분한 것이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중심 포인트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임펄스 함수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임펄스 펑션이 있을 때 임펄스 펑션이라고 분명히 얘기는 해요. 그래서 델타 오브 t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펑션이 아니에요. 펑션이라는 것은 네. 또 사라졌어?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서 값이 define 될 때 그걸 펑션이라고 해요. 근데 델타 펑션은 어디서 define이 안 되죠? t가 0이 아닐 때는 값을 알아요. 0이에요. 근데 t가 0일 때는요. 값을 몰라요. 그냥 무수히 크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펑션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좀 봐줘서 펑션 그런 말로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근데 우린 그냥 impulse function이라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impulse function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mpulse function이란 뭐냐 하면 자, 폭이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부터 2분의 델타까지니까 이 폭은 델타입니다. 높이를 델타분의 1로 잡았어요. 요 펄스가 있는데 요 펄스를 델타를 줄여요. 그럼 면적은 1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면적은 1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면적은 1로 고정시켜 놓고 폭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안 쓰고 1이라고 쓴다고. 크기 1짜리 임펄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t 앞에 5 이렇게 쓰면 5배의 임펄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주파수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x 오브 t라는 것이 200볼트짜리라고 그랬잖아요. 200볼트의 코사인 2파이 ft, f가 60t 이런 신호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주파수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러니. 주파수를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게 이제 헬스예요. 뭐라고 했을까? F라고 했을까? 그러면 주파수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시누소이달로 우리는 안 봐요. 요걸 이제 익스포넨셜로 본다고? 그럼 주파수가 어디 있다고요? 60에 하나 있고 또 어디요? 마이너스 60에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100개씩 있죠? 그 옆에는 없죠? 60을 벗어나 못 써요. 마이너스 60보다 작은 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없어요. 그것만 뼈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임펄스 개념이라고. 그렇잖아. 폭이 없다고. 그냥 거기서만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한다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한다고? 10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00. 이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하겠다. 델타 펑션 이런 건 표시하겠다. 지금은 시간 영역이지만 뭐 주파수 영역 똑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델타 오버 t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델타 t가 있는데 델타 t라는 것은 요게 델타 t예요. 요게 델타 t. 델타 t가 있는데 델타 t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부터 2분의 델타라는 값만큼 있고 요 높이가 델타분의 1인 것이 있는데 델타 t라는 것은 결국은 요 면적을 말하는 것인데 요 면적이 있는데 이것을 리밋을 취하기를 델타가 0으로 갈 때가 바로 요거다 이런. 네?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겁니다. 줄어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밑변의 너비라고 그래야 되나? 밑변의 너비는 0으로 접근하는데 크기는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는 듯하지만 면적은 항상 1인 것, 그걸 임펄스 펑션이라고 정의하자 이런 얘기. 임펄스 펑션은 어디만 값이 존재하냐 이러면 펑션 안에 그 변수가 있는데 변수가 0일 때만 값이 존재해. 아니지, 0이 아닌 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나머지는 다 0이고 t가 그 순간만 빼놓고는 다 0이고 그 순간은 값이 define 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 특징을 잘 이해하면서 그게 어떻게 이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단위 임펄스 펑션 여기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무연아, 체크하고 있어 지금? 여기 칠판 나와? 오케이. 첫 번째, x 오브 t에 델타 오브 t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주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요거 대신에 t1, t2 그랬네요. t1, t2라고 했고, 그리고 t1에서부터 t2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어딘가는 얘기하고 있을 테고, 그죠? 그러면 요 범위에 있든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든 상관이 없이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요 값이 제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놈이 뭐 있든 없든 뭐 상관없잖아요. 곱해주면 빵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요 놈이 0이라는 데에서만큼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값이 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곱해줬을 때는 존재한다. 요 크기를 어떻게 표현해서든지 요 크기를 존재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x의 제로. 이렇게 유추해도 돼. 물론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요게 적분하면 넓이가 얼마짜리예요? 1이요, 1. 1짜리를 곱하는데 어디서만 그 넓이가 존재한다고요? 0일 때만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속는 게 뭐가 있냐면 x 오브 t에다가 델타 오브 t를 곱하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자, 요거하고 요걸 곱해주는 순간,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합시다. 요거하고 요걸 곱해주는 순간 요 값들 중에 뭐만 살아남는다? 뭐만 살아남는다? 0일 때만 값이 살아남아요. 0일 때만 값이 살아남아요. 아까는 0일 때만 값이 살아나는데 적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1을 곱해준 결과지만 0일 때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0이 아닐 때 값은 전혀 의미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 다시 봅시다. 0을 사이에 두고 0이라는 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적분까지 하면 요 값이 x 이퀄 제로라는 값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적분을 했기 때문에 요 델타 t를 그 범위에서 적분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 그래서 x 오브 제로가 나오는데 저건 아직 안 나왔죠.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근데 저런 차이가 있다는 건 미리 좀 적어 놓고. 됐어요? 그 다음에 델타 t가 0이 아닐 때는 0이에요.
근데 델타 0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라는 것은 define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define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 t를 적분하게 되면 그 입실론 값이라고 여기 쓴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일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가장 작은 값일지라도 결국 뭘 크로스하고 있어요? t equal 0라는 순간을 크로스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적분하게 되면 1이란 값은 반드시 나온다. 왜냐하면 임펄스 펑션을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하면 이게 된다. n이 입실론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0의 26승, 10의 마이너스 26승에도 괜찮다 그런 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은 어떤 값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16승 뭐 이런 수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라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아까는 적분하는 걸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유닛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미분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고 요걸 미분하게 되면 거기에 뿅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뿅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거의 주파수가 수두룩하게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델타 펑션을 적분하게 되면 유닛 펑션이 된다.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관계, 요걸 미분하면 저게 되고 요거 미분하면 저거다라는 것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나오네. 저게 바로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거예요. 샘플링 프로퍼티. 요게 먼저라고 여기 샘플링 프로퍼티. 샘플링 프로퍼티에 의하면 뒤에 임펄스 펑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도 어떤 요령을 배워야 되는데 x 오브 t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 제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냐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요거는 어떨 때만 값이 존재해요? 네? 어디서? 이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델타 t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된다고. 이렇게 t가 0일 때만 값이 존재한다. undefined 했지만 무한대 값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 값이 어쨌든 있다 그런 얘기고, 요것일 땐 요걸 0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룰 때 뭐 그 어렵다 이런 생각은 다 버려요. 아주 쉽게 가자고요. 이걸 0이라고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그러면 t가 t0일 때만 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undefined 되었지만 값이 존재해요. undefined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때 델타 t-t-t-t0는 변함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샘플링 프로퍼티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썼을 때 x의 제로 값도 여기다 쓴 것이고, 그죠? x의 10승짜리도 여기다 쓴 거잖아요. t가 어느 순간에도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x의 뭐 마이너스 1도 여기다 쓴 거잖아요. 그래봤자 이 황이다. 어떨 때만 값이 하나만 딱 달랑 존재할 수 있냐면 x가 요렇게 됐으니까 t0일 때만 값이 곱하기로 돼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x 오브 t0 이렇게 간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는 가도 이렇게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게 살아남지 않았잖아요. 다른 값들이 살아남지 않았잖아요. 모든 값이, 많은 값이 있을지라도 요 순간에만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그런다고요.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샘플링 프로퍼티를 여기서 다루고 다시 적분을 함으로써 요것만 달랑 이렇게 키질해가지고 깨를 턴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키에다가 올려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껍질은 날아가고
여기에 깨만 남죠. 그걸 우리는 키질한다고 그래요. 키질한다고 그러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요게 샘플링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요게 샘플링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 요걸 시프팅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거 있었어요. shift right by 1 했던 게 x of t-1 이걸 이렇게 부르자고 그랬죠. shift right by 1 또는 shift left by -1 뭐라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랬을 때 이 shift가 아니라 이제는 shift가 아니라 shift예요. shift라는 게 바로 영어로 말할 때 키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키질해서 요것만 남겨놓기. 요걸 shifting property라고 그래요. 그 말이 있나? 여기 있네. 이게 shifting property라고요. 그래서 샘플링 프로퍼티는 임펄스 펑션을 달고 다니는데 shifting 프로퍼티는 기질해가지고 그것만 남긴다. 그게 어떻게 되는 원리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요거죠. 요럴 때 의미가 요것만 남았어요. 어떨 때 남냐면 t가 제로일 때만 값이 있으니까 t 이퀄 제로일 때만 값이 남아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상수니까 변수 앞에 개수는 그냥 인테그레이션 바깥으로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실론이 아무리 적은 값이라도 1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1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2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 1이 나왔으니까 x0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키질해가지고 깨가 남았다. 그런 얘기. 깨만 남았다. 그럼 이 경우는 똑같겠죠. 어떨 때만 이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곱해준 거니까 t0일 때, t가 t0일 때 그래서 요것만 남아서 역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0은 어차피 크로싱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키질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범위를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t0가 들어가. 아까는 0이 들어가는 구분 그 뭐라 그럴까요? 서브셋 범위였었는데 이번에는 t0만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키질이 된다. 이거는 키질입니다. 시프팅. 저 위에는 샘플링 먼저 하고 키질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키질이 맨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니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제 시험의 목매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컨볼루션 프로퍼티. 자, 이건 이제 요거부터 그냥 얼른 해결합시다. 스케일링이라고 그랬어요. 스케일링. 요거는 결국 이제 그 압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압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요 압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훅 지나갑시다. 이건 뭐 내가 시험에 낼 가능성도 제로니까 요게 이제 문제. 요거. 자, 해서 요게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요렇게 시프팅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렇게 시프팅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요것을 좀 더 가지고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봅시다. 아까 이제 훅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이런 거였었잖아요. 임펄스 펑션이라는 게 이렇게 된 것을 줄여간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펑션은 이분 펑션이에요? 어드 펑션이에요? 이분 펑션이잖아. 그럼 이게 델타 펑션, 아니 그 임펄스 펑션이 이분 펑션이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그러니까 이분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잖아요. x 오브 t하고 x 오브 마이너스 t하고 같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좀 이상한 논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even 펑션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까 쉬프팅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의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가 x 오브 t 제로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요거를 오히려 타우라고 돌립시다. 그러면 이거 타우라는 변수가 될 테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에 그러면 이걸 이제 dt를 하게 되면 x 오브 타우가 돼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가보자고요. 요 놈을 t라고 놓고 요걸 타우로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놓고 이제 변수를 타우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타우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가 돼버렸죠. x 오브 t 먼저 씁니다. x 오브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 요거 바꿔주는 거 잊지 말고요. 변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요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x 오브 타우라고 지금 쓴 거죠. x 오브 타우 요렇게 할 때는 타우가 보정값이에요. 상수예요, 상수. 요렇게 갈 때는요. 변수가 됐어요. 저기 뭐 강의하는 중간중간 순간순간 이렇게 눈 감고 잠깐 자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훅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 훅 지나간다고. 그거 캐치 못하면 참 슬퍼요. 자, 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x 오브 그래서 t로 바꾼 거예요. t가 우리 보통 변수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x 오브 t라는 신호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샘플이라고 그럴 거라고. 샘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란 말 말고 우리 요거 뭐라고 썼어요? 사실 깨 이랬잖아요. 깨 키질해가지고 남은 놈 깨. 근데 그 깨라는 게 결국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링을 하고 키질을 해서 남아 있는 샘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샘플들이 있는 요게 상수값이라고요. 요 상수값. 샘플들을 이용해서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신호가 합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x 오브 t라는 것은 이렇게 써도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래도 될까요? 아, 똑같은 거네? 왜 그랬을까? 요거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꿔서 요거까지는 바꿨는데 요거는 안 바꿨죠. 예? 그런 거 미스하면 큰일 나. 요거가 아니라 뭐라고? 타우 마이너스 t. 타우 마이너스 t. 예?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썼대? t 마이너스 타우. 델타 타우 마이너스 t. 아까 아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고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죠? 이분 펑션이니까. 제대로 말했어. 이분 펑션이니까 바꿔줄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샘플이라고만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씁시다.
샘플즈. 이제 샘플들 있잖아요. 짜자자자자자 샘플링 하게 되면 샘플들을 모으는데 우리 이제 디지털로 얘기하면 샘플들이 있으면 샘플들 더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테그랄을 가지고 지금 합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거예요. 그건 이제 오늘은 하지 맙시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는 가운데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고 와서 그때는 뭘 또 재밌게 배울까? 그걸 한번 기대해보자. 우선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요거는 숙제해 주고 싶은데 요거하고 요거를 더 해봅시다. 요거 우리는 이제부터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인덱스가 지금 2개 있어요. 인덱스가 2개니까 인데시즈가 될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인데시즈가 2개 있는데 인덱스 그냥 인덱스라고 합시다. 인덱스의 2개의 인덱스의 합, 각각의 인덱스의 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앞에 거는 타우, 뒤에 거는 t-타우가 나와서 그게 t라는 변수가 되는데 그 변수가 여기 있는 변수더라. 됐어요? 아, 못 참겠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뭘로 나타날 것이냐 하면 이걸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스템을 아직 안 배웠지만 시스템을 이렇게 쓰거든요. 시스템의 성질을 H of T라고 쓰고 입력 신호를 X of T라고 쓰고 출력 신호를 Y of T라고 써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Y of T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했죠. 트랜스포메이션 하기를 X of T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다. 또는 요거를 대문자로 쓴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정리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Y of T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X of T에다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렇게 해주는 연산을 하게 되면 X of 타우에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되어서 여기 보면 요 인덱스가 지금 합하면 T가 되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컨볼루션이라고 그러고 그게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쑥 지나가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사각 펄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사각 펄스 그냥 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각 펄스 뭐 이거 정도. 그 다음에 삼각 신호 이런 거 안 다뤄요. 삼각 신호 안 다뤄요. 요게 싱크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싱크를 주파수 분석하면 뭐가 나온다고? 펄스. 그렇죠. 이제 제대로 알아먹었네. 시간 영역에서 펄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가 되고 시간 영역에서 싱크는 주파수 영역에서 펄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간 영역이니까 이게 주파수 영역으로 하면 펄스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냥 싱크라는 펑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